내신 대비 시작해서 첫 단원 시작하도록 할게요. 1의 1단원, 언어 예절과 화법의 다양성. 말을 할 때 예절을 갖춰서 얘기하면 너무 좋지. 아, 제 말 너무 예쁘게 한다. 그런 식의 언어 예절을 한번 배워보는 거고, 화법의 다양성이라는 거는 어떠한 상황에서 다양한 종류의 말하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듣기 말하기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밑에 소단원 열기, 기분 좋게 대화했던 경험과 그렇지 않은 경험을 떠올려보고 각각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말해봅시다. 요거는 확인하지 않도록 할게요. 왼쪽 밑으로 내려오면은 소단원 학습 포인트가 있죠. 이 글의 주요 특징 파악하기, 패스. 사과할 때의 언어 예절, 부탁할 때의 언어 예절, 개인이나 집단에 따른 다양한 듣기, 말하기 방법 이해하기. 아, 개인과 집단에 따라 말하기 방식이 다르구나 라는 게 전제되어 있죠. 오른쪽 밑에 보면은 표준 언어 예절이 있는데 얘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페이지 21쪽 넘어갈게요. 21페이지의 오른쪽 먼저 보죠. 본문 이해하기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눠서 언어 예절과 화법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처음 부분, 대화의 개념과 살펴볼 주제를 소개해주고요. 대화를 잘하는 방법, 요게 글 전체의 주제가 되겠네. 핵심 소재가 되겠죠? 중간 부분에 상황과 대상에 맞게 특히 사과, 부탁, 건의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절에 맞춰서 이야기할 건가? 듣기 말하기 방식은 다양합니다. 세대, 지역,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말하기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적용할 건지. 마지막, 상황과 대상을 고려하고 상대방을 배려, 존중하는 듣기 말하기. 상황과 대상을 고려해서 말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존중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도 그래야 합니다. 이런 거겠죠. 왼쪽 본문으로 올게요. 대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글은 라디오 방송 형식을 빌려서 언어 예절과 다양한 듣기 말하기 방식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대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물음을 제목으로 제시해서 이 글에 대한 답으로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지켜서 대화해야 한다. 둘째,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걸 이해하고 이것을 존중하며 말해야 한다라는 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당연히 말하기와 듣기 모두 해당되는 얘기겠죠. 시작해 봅시다. 뭐라고? 라디오 방송 형식이었었다고. 화면을 조금 키워볼게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대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내용, 화제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보낸 사연을 살펴보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화는 딱 봐도 단어 뜻 설명하겠다 이거죠?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는 말, 두 사람 이상. 혼자 하면 안 돼.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대화의 개념을 소개해줬고 내용 전개 방식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정의라고 해놓으면 되겠죠. 하지만 모든 대화가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은 대화하면서 어려운 경험을 느낀 적이 있나요? 물어봄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대화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적 있나요? 이거는 나쁜 상황이니까. 다음은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로부터 보내온 사연입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대화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 맞아. 대화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글이 전개되고 있을 거지.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사연. 제가 친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사과했는데 친구는 오히려 화를 점점점점점 사과하는 방식, 사과하는 상황에서 부탁할 때도 방법이 있나요? 제가 부탁하면 상대방이 부탁하는 상황. 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같이 연세가 많으신 분과 대화를 할 때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세대별로 언어의 특징이 있구나. 다음 달에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투리가 엄청 심해서 고민인가 본데 지역별 특성. 최근 개인에게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생긴 떡볶이 가게를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말하기 방식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들. 오른쪽으로 와서 잠깐 볼게요. 대화의 개념과 대화를 잘하는 방법. 대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아까 체크했죠? 두 사람 이상.
말로써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말로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대화의 어려움,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대화를 잘하는 방법, 상황과 상대를 고려해서 말하기 태도가 필요합니다.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제재계관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빈칸 채우러 갑시다. 대화란 몇 사람 이상이,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말로써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대화라는 단어의 개념을 소개해 준 거니까 이 부분 정도는 좀 외워주셔야겠지. 대화를 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해놨을 때 대화란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말로써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과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굳이 쓸 필요 없이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 놓고 이렇기 때문에 대화를 잘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별거 아니죠? 다음 페이지 22쪽 넘어갔습니다. 왼쪽 핵심 정리는 본문 내용 정리해 놓은 거니까 본문 보고 올게요. 자, 오른쪽으로 또 다시 돌아옵시다.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해야 해요. 포인트는 상황, 대상에 맞게. 대화할 때는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지키면서 말을 주고받아야 해요. 순서 교대의 원리. 혼자 계속해서 말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지 할 말만 하고 있는 애랑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공손성의 원리. 이러한 것들이 대화의 원리죠. 대화의 원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순서 교대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뭐 이것 말고도 기타 등등 있을 테니까 계속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화할 때는 무엇보다도 상황과 대상에 맞는 언어 예절을 갖춰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춰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어 예절이란 무엇일까요? 역시 언어 예절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건가 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언어 예절이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단어 뜻, 개념인 거죠. 밑에 보면 문답법을 사용하여 언어 예절에 대해 설명합니다. and 문답법뿐만이 아니라 개념을 정리해 주고 있다. 정의의 방식으로 언어 예절을 알려주고 있다.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려면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언어 예절에 맞게 말을 해야 합니다. 고려해야 할 상황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서로의 관계와 대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말하는 내용이 올바르더라도 오해가 생기거나 감정이 상하는 등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잖아요. 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서 문제가 생긴 것들. 그러면 학생들이 보내온 사연을 함께 듣고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요? 학생들이 문제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띵동 메일이 왔어요. 사과와 관련된 재영이의 사연을 들어봅시다. 제가 친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사과를 했는데 친구는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사과의 말을 잘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재영이가 궁금한 거는 뭡니까? 사과의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재영아, 어제 조별 모임이 있는데 왜 안 왔어? 띵동. 맞다. 깜빡했다. 너 기다리느라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소위 좀 화가 난 것 같은데요? 미안하다. 여기서 끝났어야 돼.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 다음에 시간 맞춰서 할게. 나도 사정이 있었어.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거든. 사과할 때 이런 식으로 변명을 달면 안 됩니다. 부르트간 표정을 지으면서 표정이 뭐야? 지가 잘못해놓고
조장인 네가 모임 전에 한 번 더 연락해 줬으면 좋을 텐데, 어? 소희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죠. 소희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불우퉁한 표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비언어적인 표현의 단어 뜻은 23쪽에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시고, 뭐, 어쨌든 미안, 뭐야, 억지로 사과하는 거야? 너 정말 미안한 건 맞니? 소희 진짜 열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왼쪽으로 잠깐 넘어올게요. 언어 예절의 의미, 언어 예절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것.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화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언어 예절을 지킬 때 고려해야 할 점. 1번, 말하는 이, 2번, 듣는 이, 3번, 대화의 상황. 요 정도는 외워주실 거라고 믿어봅니다. 말하는 내용이 올바르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와 대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뭐 굳이 생각하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포인트는 요거예요.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 상황을 고려하여 말해야 한다. 다시 상대방과의 관계 및 대화 상황을 고려하여 말해야 한다. 이러한 단어들만 알고 넘어갑시다. 밑으로 내려오죠. 재영이의 말하기 태도 문제점이죠. 문제점이니까 시뻘건색으로 밑줄 그어봅시다. 잘못을 시인하기보단 변명을 했다. 상대방 탓을 했다. 표정에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 표정이 문제였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사과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었다. 사과의 말하기로 적절하지가 않죠. 밑에 답이 나올 텐데 답을 미리 보고 갑시다. 올바른 사과의 방법. 당연히 올바른 거, 좋은 거니까 네모 쳐놓고 가야 되겠죠?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미안하다는 표현을 분명히 한다. 변명하지 말고 상대방 탓하지 말라.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유의를 해라.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여기겠네요.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이 뭐예요? 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페이지에 나올 것이다. 잠시 대기. 첫 번째, 사과는 이렇게 하세요.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줄까요?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미안하다는 표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과할 때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잘못을 구체적으로 말해라. 그래야 자신이 잘못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걸 나타낼 수가 있죠.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가 아니라 정말 미안해.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한다면 사과의 마음을 더욱 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개선의 의지까지 표현해 주라. 다음 두 번째, 변명을 늘어놓거나 상대방을 탓하지 말아요. 네가 알려줬으면 좋잖아. 이딴 말을 왜 하는 거야? 미안해. 그런데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할 때 그런데라는 말이 제일 나쁜 말이라고 봅니다. 변명을 늘어놓거나 잘못의 원인이 상대방에 있다고 탓하는 말을 하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말 뭐예요? 변명을 늘어놓거나 잘못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탓하는 말하기. 쥐가 잘못해놓고. 다음 3번 보러 갈게요.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유의해야 해요. 일단 밑에 볼게요. 대화에서 말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말의 속도, 어조, 목소리의 크기 등과 같은 준언어적인 표현. 표정, 몸짓, 시선과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교과서에는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 반언어적 표현이라고도 확인을 하니까 용어 정도는 기억해 둡시다. 딱딱한 목소리로 말하거나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면 상대방이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 이러한 말투나 표정에 더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 이러한 것들. 오른쪽 이제 개념 정리하러 갑시다. 준언어적 표현, 반언어적인 표현이라고 불리면서 말의 속도, 어조, 목소리의 크기와 같은 언어적 내용과 분리된 음성적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비언어적인 표현, 직접적으로 언어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얼굴 표정, 몸짓, 시선 등과 같은 언어 외적인
형태로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 혹은 간혹 어떤 책에서는 여기에 의상, 그러니까 복장 있죠. 옷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보는 교재도 있다. 그 정도는 확인해 놓자. 왼쪽으로 올게요. 청취자 여러분, 재영이가 어떻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조별 모임에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해, 미안하다고 확실히 얘기를 해주고요. 참석을 못하면 연락이라도 해서 너희들을 기다리지 않게 했어야 했는데 연락조차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게 되면 꼭 미리 연락할게. 개선책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조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서 빠지지 않도록 할게. 부드러운 표정으로 비언어적 표현 방법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죠. 이번 일은 진심으로 미안해. 이 정도면 뭐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됐고요. 다음 명찬이의 사연도 한번 봅시다. 부탁할 때에도 방법이 있나요? 부탁할 때 제가 부탁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자, 살펴봅시다. 어떻게 말하길래? 연호야, 오늘 나 대신 교실 청소 좀 해줘. 다짜고짜 해줘는 뭐야?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나 오늘 옆반 애들이랑 축구 시합하기로 했는데 왜? 너 무슨 일 있어? 아, 그냥 좀 바빠서 그래. 째째하게 굴지 말고 좀 해줘. 나라면 안 들어줘, 이런 거. 부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상대방을 째째하다라고 비난하고 있지. 야, 너는 부탁하는 애가 뭐 그러냐? 라는 것들.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명찬이는 부탁할 때 말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지 않았으니까. 저 누구냐? 연호야,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이런 식으로 가야지. 구체적인 이유도 말하지 않았죠? 일방적으로 요청하고 있죠? 상대방에게 부담을 느끼도록 뭐야 안 해주면 내가 큰일 날 것처럼 게다가 째째하게 상대방을 비난하듯 하고 있어요. 부탁의 말하기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라는 것들. 오른쪽 문제 답 좀 체크하고 갑시다. 보기에서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한 것. 사회마다 관습화된 방식이 있습니다. 뭐예요? 언어, 예절. 아주 잘했습니다. 4번. 사과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변명하면 안 돼. 그렇지.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신의 잘못의 원인이 상대방에게도 있음. 이건 상대방 비난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지. 준언어적인 표현, 말투, 말의 속도, 비언어적인 표현, 표정, 몸짓 등에 유의합니다. 그렇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괜찮죠? 5번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할 때 고려해야 할 대상 두 가지를 쓰세요. 언어 예절에 맞춰서 써야 될 것. 뭐 굳이 두 개? 나는 세 개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뭐 쓰면 되겠어요? 아, 두 개 정도가 되겠구나.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의 상황. 이렇게 두 가지 고려해 주세요. 라는 것들.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오른쪽 본문 먼저 볼게요. 부탁은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상대방의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부탁은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는 말하기이니까 상대방이 그 청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앞세우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공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부담을 덜 느끼도록 일단 두 줄, 공손하게 말한다, 공손하게 말한다, 한 줄. 부탁을 말할 때에는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두 줄이냐? 요령의 경률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게 한다. 요령의 경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요령 있게 말하는 거냐? 괜찮다면 뭐뭐 할 수 있어. 조금만 잠깐만 도와줄래?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 느낄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괜찮다면 뭐뭐 해줄 수 있어? 조금 잠깐만 도와줄래? 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게 하는 다시 한번 요령의 경률에 맞게 말을 할 수가 있다. 밑에 부탁하는 까닭을 말해야 해요. 내가 왜 이런 부탁을 하는지. 부탁하는 까닭을 설명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부탁을 하면 상대방은 부탁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진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라 이거죠.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무례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명찬이가 어떻게 부탁을 했으면 좋을까요? 혹시 시간 좀 있니? 라고 일단 물어보고 혹시 조심스럽죠? 사실은 오늘 멀리 사시는 친척분들이 집에 오시는 날이라 집에 일찍 가봐야 하는데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하필이면 오늘 교실 청소해야 되거든. 그래서 네가 시간이 괜찮다면 오늘 나 대신 청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서 엄청 요령 있게 이야기하고 있죠. 옆에다가 용어 까먹기 전에 하나만 더 써놓읍시다. 뭐라고? 요령의 경률. 요령 있게 잘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에 뭐 중요한 얘기 있나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대화를 잘하는 방법에서는 역시 형광펜으로 체크합시다. 대화의 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순서 교대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두 가지. 언어 예절을 갖추어서 말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언어로 표현하는 사회적 관습에 따라 말을 합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관계, 대화 상황을 고려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적어도 제가 형광펜 체크해 놓은 부분들만큼은 외워 놓으셔야 해요. 올바른 부탁을 하는 방법, 상황을 살펴봅니다.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부탁하는 까닭을 이야기합니다. 용어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부담을 덜 느끼게 한다. 요령의 경률. 부탁하는 까닭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건의하는 방법은 이제 또 오른쪽에 있고 건의하는 방법 어디가 있을까? 얘는 밑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보고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부탁할 때 언어 예절을 살펴보였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어떠한 것을 건의할 때가 있어요. 학생들은 주로 학교에나 선생님께 건의하는 일이 많죠. 건의와 마찬가지로 건의는 부탁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해줘야 되니까 건의도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건의할 때에는 부탁할 때처럼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고 공손하게 말해야 한다. 특히 공적인 상황에서 건의할 때에는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라는 점에 유의해서 정중한 태도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공적인 상황 어디가 있냐? 공적인 상황에서는 높임 표현, 정중한 태도를 지켜야 합니다. 왼쪽으로 다시 오죠. 건의하는 방법,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고 부담을 덜 느끼도록 공적인 상황에서는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것들 됐고요. 어구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저는 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빨간색 네모 체크해 놓고 한번 읽어보러 갑시다. 대화의 원리인 공손성의 원리 중, 공손성의 원리에 여러 가지 경률이 있는데요. 뭐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 상대방에게. 내 탓으로 돌리기, 내가 잘못했는데 좀 관용을 베풀어 주지 않을래? 관용의 경률. 칭찬하면서 말하기, 우와, 너 대단하다, 멋있다, 장난 아니다, 찬동의 경률. 겸손하게 말하기, 아이고 별로 차린 거는 없지만 금메달 따놓고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운이 좋았어요. 동의하면서 말하기,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갈래? 그래, 짜장면 좋지 라고 일단 얘기하고 짬뽕 먹고 싶어도 일단은 그렇지, 짜장면 좋지, 오늘 같은 날에는. 그런데 오늘 좀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오늘은 짬뽕 하면 안 될까? 다음엔 짜장 먹는다는 너의 이야기를 꼭 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 요거 시험 문제 낼 거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고 외워두시라. 다음 페이지 25쪽 넘어갈게요. 듣고 말하기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살펴볼게요. 강원도 사람과 제주도 사람의 말은 어휘나 억양에서의 차이가 나오고요. 언어는 지역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년 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말은 어휘나 말투에서 차이가 납니다. 세대 간에도 언어 차이가 있어요. 또 사람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말하기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적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듣기, 말하기 방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온 문화, 사회 문화적 환경과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잘못된 거는 아니잖아요. 듣기 말하기 방식은 어떤 것이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서로의 듣기 말하기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언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평소에 다른 사람의 듣기 말하기 방식에 귀를 기울이는 게,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오죠. 듣기 말하기 방식은 엄청 다양합니다.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지역 간의 차이 때문에, 세대 간의 차이 때문에, 언어 성향에 따른 차이 때문에 듣기 말하기 방식은 다양해질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잘못되고 틀린 게 아니니까 서로 이해해 줍시다. 왼쪽으로 다시 돌아오죠. 학생들의 사연입니다. 궁금증 해결해 볼게요. 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같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대화할 때에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언어 간의, 세대 간의 언어 차이를 극복을 잘 못하고 있죠. 어제 급히 집을 나서는데 옆집 할아버지와 마주쳤고요. 어디 가냐? 친구 생파 가는데요. 친구가 생파 가져가 달래 라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생일 파티. 할아버지는 진짜 생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세대 간의 언어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까요? 밑에 다음 달에 아버지께서 서울로 전근을 가시는 바람에 저도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저는 고향 사투리가 편한데 전학 가면 서울 말만 써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지역 간의 언어 차이. 지금 쓰던 사투리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뭐야, 먹고. 다 최근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새로 생긴 떡볶이 가게를 지나면서 친구에게 배고프지 않아? 여기 떡볶이 엄청 맛있대. 결국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떡볶이 먹고 갈래? 이 얘기잖아요. 친구는 아 그렇구나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글을 쓴 말하는 이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죠. 같이 떡볶이를 먹자라는 뜻으로 말을 꺼낸 건데 친구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서운했어요. 이런 일이 전에도 몇 번 있었는데 제가 서운한 건가요? 친구 사이니까 세대 간의 차이 아닐 거고요. 둘 다 표준어 쓰고 있는 거니까 지역 간의 언어 차이도 아닌 것 같고. 오른쪽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부탁하는 방법에 대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탁하는 이유 말해야 되죠? 자신의 요구를 앞세워서 말한다. 아, 일단 들어달라고! 땡! 나라면 안 들어줘. 상대방의 상황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부담을 덜 느끼도록 공손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요령 있게 이야기해라. 괜찮다면 뭐뭐 해줄 수 있어?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거 좋지. 7번 문제 확인할게요. 제가 아버지에게 문상을 사러 간다고 들었더니 누가 돌아가셨냐? 물어보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꾸 제 말을 못 알아들으셔서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뭐예요? 세대 간의 언어 차이인 거죠? 그냥 옆에다가 써놓읍시다. 세대 간의 언어 차이. 세대 간의 언어 차이는 옆에 가나다 중에 누구였었어요? 그렇지. 가에 해당되는 거였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어때요? 진도는 쭉쭉쭉 나갑니다. 세대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집단에 따라서 말하기 방식이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다양하지 뭐 나랑 다를 수 있지 뭐. 듣기 말하기 방식은 세대, 지역 등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청소년 시대에는 신어, 새로운 말, 준말 등을 자주 쓰고 노년 세대는 옛스러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들 세대의 문화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세대의 문화가 반영된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표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들과 생각할 때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 부분 너무 좋아. 듣는 사람이 알아서 들어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배려해서 말을 하라.
지역에 따른 말하기 방법의 차이에는 지역 방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 방언에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정서가 녹아 있죠. 그래서 지역 방언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므로 지역 방언의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다만 공적인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말하기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 개인적 성향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듣기 말하기 방법은 사회문화적 특성 이외에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직접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돌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특성일 뿐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듣기 말하기 특성을 지녔는지 고려하지 않고 자기식으로만 대화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죠.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해라. 결국에는 듣기 말하기 모두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를 필요하다. 청취자 여러분, 앞에 사연을 보내온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할아버지 세대하고 줄임말이니까 할아버지를 고려해서 세대를 고려해서 줄임말 대신 생일 파티라고 이야기를 해줘라. 세대 간의 대화에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어르신과의 대화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방언, 이사 가면은 사투리 어떻게 하죠? 지역방언은 그 자체로 가치 있으니까 그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학 가서도 표준어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아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위에 줄에 나와 있었죠? 공적인 대화할 때. 공적인 대화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제까지 쓰던 지역방언 그대로 쓰면 됩니다. 공적인 상황이나 친구가 지역방언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땐 표준어를 쓰고 그 외의 일상에선 지역방언 쓰도록 하세요. 이라고. 왼쪽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개인이나 집단에 따른 듣기 말하기 방식 차이,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세대 간의 말하기, 지역 간의 말하기 차이가 있다. 개인적 성향일 때에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 좋아하는 개인,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기 좋아하는 개인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올바른 대화의 태도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들 모두 다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고 상식선이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와서 다에 나타나는 것들 개개인마다 말하기 방식 다릅니다. 친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됐어. 지금까지 대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벌써 주제가 한번 훅 지나가고 있죠? 대화는 말로써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상황인지 먼저 살피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하기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도 원만하게 이어나갈 수 있죠. 모두가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핵심 정리, 화법의 다양성, 듣기 말하기 방식의 다양성은 듣기 말하기는 말하기 방법이 다양합니다. 개인적 성향도 있고 사회문화적 특성도 있고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세대 간의 말하기 다르고 지역 간의 말하기 다르고 결국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차이는 옳고 그름이 아니니까 서로 그래요.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해서 말하고 듣고 오른쪽 위에 보면 지역 방언의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요.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표준어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다양성의 토대가 되고요. 친근감을 형성할 수가 있고 언어를 연구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8번 문제 확인하고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개인이나 집단의 말하기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역 방언은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정서가 녹아 있습니다. 그렇지. 청소년 세대는 노년 세대와 달리 신어 준말을 많이 사용하죠. 노년 세대는 예스러운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공적인 대화에서는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표준어를 쓰세요. 그렇지.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과 말할 때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오케이. 답은 5번이겠네. 상대방의 듣기 말하기 방식을 고려하여 좋은데 나의 말하기 방식을 상대와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죠. 9번. 원활한 대화를 위해 필요한 태도를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쓰지 말고 원활한 대화를 위해 필요한 태도는 위에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밑줄 그어 봅시다.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살피고 상대방을 배려하여 존중하는 듣기 말하기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요거 그대로 써 놓으시면 되고 귀찮으면 옆에다가 9번 이렇게 체크해 놓으셔도 되겠네요. 5분만 쉬었다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소단원 학습 활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